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김기현 지도부가 비공개로 오늘 오찬을 가졌습니다. 또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민주당은 분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로 김기현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에 이제 인선도 끝났고 지금 예산안을 놓고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 이만희 사무총장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갖고 그런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역시 김기현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의 지금 갈등,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라는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오는 15일쯤이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아마 김기현 지도부가 혁신위와 갈등을 봉합을 하고 공관위 출범으로 이제 한 발 내딛는 이런 모습, 이런 모양을 의논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김기현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김기현이 혁신위원 일부를 공관위에 포함을 시키는 이런 방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의 수습책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혁신위는 해체를 하고 자연스럽게 공관위로 모든 것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 말에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판에 본격 등판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정진상의 증거인멸 이 부분에 대한 심리였기 때문에 이재명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재판에서 유동규와 정진상 측 변호사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유동규가 자신이 이때까지 해온 여러 가지 폭로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의 재판에서 1심 판결에서 많은 혐의가 인정이 된 것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해서 이 전체 정황과 증거로 비춰볼 때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김용이 6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게 1심 판결에서 인정이 됐던 것입니다. 유동규의 폭로입니다. 이 정진상 관련해서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받을 때 자해를 하고 이런 소동도 벌였습니다. 정진상과 통화를 했다. 정진상이 이미 이 정영학의 녹취록, 그 당시에 정영학이 이 녹취록을 들고 검찰에 제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막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는 그런 전화통화가 있었고 또 이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인멸을 강요하는 듯한 이런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을 오늘도 다시 유동규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측 변호사가 왜 정진상을 계속 끌어들이느냐, 정진상에게 왜 이런 혐의를 자꾸 덮어씌우느냐, 이러면서 양측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런 고성이 오가고 이런 충돌이 있더라도 이제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 굉장히 신뢰성을 얻게 되면서 428억 원입니다. 이재명 측에, 정진상, 김용, 이재명 측에 소위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이 할당한 금액입니다. 이재명 측을 위해서 이렇게 떼놓은 이 금액, 이 428억 원이 갈수록 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재명의 이 대장동 비리 재수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수사 부분과 관련해서 김용의 재판이 있고 난 다음에 1심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이 대장동 비리 재수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곧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송철호 사건 1심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조국, 임종석에 대한 재수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재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고 검찰이 오늘 구체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검에서 서울 고검의 이 재수사 여부를 이 해당자는 두 사람으로 했습니다. 일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 두 사람의 재수사 여부를 빨리 신속하게 결정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게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곧 조국과 이광철에 대해서 재수사에 착수하겠다. 그 다음 이제 임종석이고 그 다음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 대장동 부분은 재수사하는 뭐 이런 지시가 없더라도 김만배입니다. 김만배를 상대로 해서 유동규, 남욱 등은 물론이고요.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비리, 이 추가 수사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깨지는 소리, 소위 뭐 민주당에서 이상민이나 소위 혁신계라고 불리는 이원욱을 비롯한 그 4명이 탈당하는 것, 이건 말 그대로 탈당입니다. 그런데 이낙연이 이제 민주당을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건 분당을 의미를 합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민주당에는 이낙연계가 현재 실질적으로 20, 30명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그 다음 민주당 계통에서 신당을 할 수 있는 지역적인 또 전체적인 이 중량감을 가진 사람은 이낙연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이낙연이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이건 분당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낙연이 오늘 탈당을 강력하게 암시를 했습니다. 뭐 암시 정도가 아니고 노골적으로 탈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2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낙연의 출당을 요청하는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네가 뭔데 이재명 거취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개딸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이낙연 출당 이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이 오늘 당에서 몰아내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이 탈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신당 이야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남겨두었지만 이낙연이 탈당한다. 이건 곧 분당이고 신당을 의미합니다. MBC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치 활동, 개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이 정면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탈당, 창당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셈입니다. 정세균과 김부겸 등과 연대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낙연이 만약 탈당을 하게 된다면 이건 민주당의 분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뭐 이재명과 이낙연이 타협을 해야 한다, 화합을 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이 만남을 주선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만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과 이낙연이 타협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서로 이재명이 갖고 있는 공천권을 사실은 물밑에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낙연이 분당으로 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도 뭐 이낙연과 함께 할 수 있겠다. 또 이 송영길에 대해서는 뿌리치면서 이낙연과는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낙연이 금태섭도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준석이 뭐 이낙연에게 가서 이낙연과 같이 신당을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뭐 국민의힘과는 여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신당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만든다라고 할 때 이재명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선거법입니다. 지금처럼 준연동형 위성정당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갈 것이냐 뭐 사실상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냐 이재명은 지금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자신의 지금 이익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송영길, 조국, 지금 이준석이 하고자 하는 저 신당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거의.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뿐이다.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두가 이준석도 이렇게 찝쩍거리는 이런 상당히 이준석으로서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또 이낙연에게까지 매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 구도가 되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조국 얘기가 나왔는데 뭐 조국이 이제는 뭐 당연히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자기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당시에 조국은 사실은 반대했습니다.
조국은 굉장히 윤석열 검사, 윤석열 스타일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반대했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지금 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탁, 이걸 뭐 자신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오히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들이죠.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와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자기들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개딸들 비위만 맞추고 있는 이런 셈입니다. 그런 조국이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하면서 방명록을 남겼는데 또 이 글자가 틀렸습니다. 뭐 이제 출마를 앞두고 5.18 묘지를 방문했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고서는 고이 잠드소서, 고이 잠드소서 이렇게 써야 될 것을 고이, 이걸 고희라고 적었습니다. 고희라고 적어서 지금 또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점 했다는 사람이 이 단어 철자까지 이렇게 틀리느냐. 고이 잠드소서,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고희라고 적어서 이렇게 또 조국이 조롱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참 글자가 이렇게 뭐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방명록 때문에 언제나 말이 많은데 이게 언제나 논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글을 잘못 적어가지고 자신이 방명록을 적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좀 한번 써보고 불확실한 것은 단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이런 방명록을 틀리는 것, 이런 건 지금 최근 들어서 조국이 하고 있는 행태, 조국이 뭐 자기 딴에는 이 출마를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공격하는데 뭐 공감을 일으키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딸을 제외하고 국민적인 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조국의 말이 그래도 뭐 좀 들어볼 만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국이 출마는 하고 싶겠지만 검찰 수사가 먼저입니다. 조국은 출마 못합니다. 내년 2월에 법정 구속됩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질이 안 됩니다.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겠죠. 뭐 감정적으로는 정말 뭐 부글부글 끓겠죠. 그런데 자질이 안 됩니다. 자질이 안 되니까 능력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